네, 한번 정규적 칼럼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동지들, 벗들, 오늘은 20세기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의의가 있는 날입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 정부는 항복문서에 조인했습니다. 그 뒤 9월 3일은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로 되고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기념일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은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이 개선한 날이며 20세기 인류에게 최대의 재난을 들어씌웠던 침략 전쟁을 종결시킨 날이며 새로운 평화와 진보회로 나아간 날입니다.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50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나는 중국 민족 인민과, 잘 들어보십시오, 중국 정부 및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여 항일전쟁 중에 피 흘려 싸운 팔로군과 신사군의 지휘원, 전사들, 유격대원 및 민병들에게 항일전쟁에 참가했던 국민당 군대의 애국 관병들에게 승리를 위해 공헌한 공인, 농민, 지식분자와 각계 인사, 해외 동포들에게 동방 반파쇼 전쟁에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우호 인방의 군인과 인민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후원하고 동정해 준 세계의 벗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기립하여 중국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쇼 전쟁에서 영광스럽게 희생된 열사, 그리고 무고한 순환자들을 위하여 묵념할 것을 건의합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묵념합시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연설문은 강택민, 장쩌민의 연설문입니다. 언제? 정확히 20년 전 9월 3일 날입니다. 수도 각계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50주년 기념대회에서의 연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항전 승리 기념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쓰는 전승절이라는 말은 북한에서만 쓰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6월 27일 소위 6.25 전쟁을 끝내면서 정전협정을 맺었던 그날을 우리가 이겼다 해서 전승절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용어에서 조금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택민의 연설문을 지금 조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항일전쟁에 참여했던 국민당 군대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은 사실 중국이 이 9월 2일, 우리는 8월 15일 소위 이또가 아니고 히로히토가 그 항복선언을 발표한 날, 참을 수 없는 참의 인내로, 인내할 수 없는 인내심으로, 하여튼 그런 날을 요상한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항복을 선언했던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선언 날을 우리는 해방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9월 2일 일본이 미조리 선상에서 미조리 함이 맞죠? 에서 항복 서명에 소위 그 유명한, 이번에도 롯데 때 난데없이 논란이 되었던 시게미츠 외상이 가서 항복 선언에 서명한 그 시게미츠하고 신교코 시게미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학에서 이제 뭣도 모르고 이름이 같으니까 그냥 그 시게미츠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 시게미츠 일본 외상이 항복선언에 서명을 했던 그 항복선언서가 중국에 전달된 것이 9월 3일입니다. 중국 누구에게? 모택동에게? 아닙니다. 장개석 정부에게, 중화민국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고 공산당과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모택동 부대와 장개석 중화민국 부대가 다시 격돌을 하고 이 장개석 부대가 패배를 해서 대만으로 물러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것이 1949년 10월 1일이죠, 아마. 49년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9월 2일에 있었던 항복과 그 문서를 접수받았던 것은 소위 장개석이고, 그 장개석은 바로 그 포츠담 선언의 7월 달에 항복 선언을 받겠다고 했던 그 포츠담 선언에 장개석이 참여를 하게 되죠. 물론 스탈린도 오고 처칠도 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사실 항일전에서 주로 싸웠던 것은 지금 이 장쩌민의 말에 무색하게도 사실은 중화민국의 군대입니다. 장개석과 물론 이제 둘 사이의 싸움도 있었습니다만은 둘 다 같이 또 중국 그 일본 군대와도 싸우고, 근데 어떤 논문에나 그 당시 분석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로 일본군을 상대하고 주로 일본군과 전쟁을 해서 뭐 조그만 승리라도 얻어내거나 일본군에 타격을 입히거나 했던 것은 장개석 군대, 장개석의 군대입니다. 중화민국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화민국이 항복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 불과 4년 만에 본토에서 패배를 하고 내전에서 패배해서 물러나면서 그 공적을 슬쩍 이제 공산당이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항일투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분석하거나 비판적인 이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장개석 군대는 일본하고 싸우고 일본하고 싸우는 그 뒤에서 총질을 했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극단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장개석 군대가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겼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공산당에 패배하면서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강택민의 장쩌민의 연설에도 쓱 이제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항일 전쟁에 참가했던 국민당 군대의 애국 관병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을 이제 얘기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항일 전쟁 중에 피 흘려 싸운 팔로군, 신사군의 지휘원, 전사들, 유격대원 및 민병들에게, 항일 전쟁에 참가했던 국민당 군대의 애국 관병들에게, 승리를 위해 공헌한 공인, 농민, 지식분자와 각계 인사, 해외 동포들에게, 동방의 반파쇼 전장에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싸운 우호 인방의 군인과 인민들에게 뭐 이렇게 숭고한 승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꼭 가야 한다면 국무총리라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에서도 명백하게 된 것이지만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두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미군의 존재입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계 경찰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경찰의 존재 때문에 편안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간다 어쩐다는 얘기 자체도 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도 시비를 좀 걸었었는데 그것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에 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또 6.25 전쟁을 통해서 혈맹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최선진국이었던 미국의 법과 제도 또는 그 스피릿이 대한민국으로 그 지지리도 못 살고 후진적인 대한민국에 이식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토대를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한미동맹의 가치는 단순하게 군사적으로 미국이 여기에 현존하는 군사력이 되고 현존하는 제어력이 되고 새로운 우리가 동북아의 질서를 만드는데 오히려 약간은 그 주장스러울 수도 있다고 일부 느끼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군사적인 출현, 존재, 임석하고 있는 것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과 우리가 쉐어하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그 쉐어하고 있는 밸류 체계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체제야말로 미국의 체제인 것이거든요. 또 바로 그 체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치 있는 국가가 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김정은이가 저렇게 장난을 쳐도 우리가 두 다리 뻗을 수 있는 것은 미군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이 덜덜하게 생각하고 6.25 전쟁 때 싸우고 물론 미국, 중국은 최근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6.25 전쟁을 조선전쟁이라는 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하여 원조, 조선을 지원한 전쟁이라는 게 원래 중국의 6.25 전쟁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었거든요.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중국의 공식 언어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냥 조선전쟁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는 중국의 태도 변화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이 전쟁이 유사한 전쟁이 난 마당에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저지했던 중국 공산당 군대의 열병을 한다. 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태가 벌어져 있고 중국에다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사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변한 게 없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국이 북한을 강력하게 꾸짖어 주고 야 너 그러지 마라. 왜 도발하냐. 라고 해줬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약속한 게 없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뭐 얻어올 거냐. 얻어올 게 없습니다. 그냥 가서 박수 치고 오실 겁니다. 이 중국이 반파쇼 전쟁이라고 이름 붙인 데 대해서 또 저는 약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장재민 연설에도 있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 사전에 반파쇼, 파쇼라 하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 2차 대전 전에 또 놀랍게도 스탈린이 지배하던 러시아도 최근에 쓱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정도로 중국이 전향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하고도 얘기는 돼요. 근데 상당히 바뀐 것도 맞습니다. 반파쇼 할 때 파쇼를 뭐로 정의하느냐. 그럼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전체를 표현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항일 전쟁, 항일 그리고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인데 그때 반파시스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일본, 그러니까 파시즘 군국주의 일본,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놀랍게도 스탈린이 지배하고 있던 러시아도 파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진일보했다. 분명히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뭔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할 대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두 사람이 두 군데 서로 싸우지 마라 이러고 있는 거 보면 가관이죠. 무슨 형도 아니고 아그들아 싸우지 마.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 가시는 게 좋고 총리 정도가 가도 충분하고 대통령이 만일에 가시면 나중에 후폭풍이 만만찮을 겁니다. 만만찮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래. 당신들이 꼭 가겠다면 가라. 이런 얘기죠.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용인하는 것도 아닌 표현입니다. 존중한다. 오케이. 대한민국도 독립국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하고 이제 나중에 여운이 남는 겁니다. 이 여운들이 모이면 무서운 채찍이 되어서 날아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제 칼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주에 사는 시드니에 사는 아마도 글쎄요 스님인 것 같습니다. 명해 스님이라는 분이 제게 잘 보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은 개송 한 수를 보내준다 하면서 글을 좀 보내오셨습니다. 이 개송은 이제 되게 불교 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자 말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쭉 아주 시가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명해 스님이라고 아마 스님인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제가에 계신 분인지도 모르겠고 합니다만은 명해라고 이제 법명을 쓰시는 거로 봐서 스님 같은데 한두 줄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초지보살은 보살지심이 일어나 악업을 지음이 없고 법도를 어김이 없으라. 아집 법집에서 이원법상에서 벗어나 편행 진여심에 신통하나니 일심에는 기쁨이 크고 깊으라. 환희지에 안주하노라. 이지보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십지보살까지 쭉 있습니다. 이지보살은 업혹고윤회 끊는 보살계행지 그리도 수승하여라. 탐진치 삼독 닦아버려 최승진여심에 신통하나니 그 심지가 깨끗하고 고요하여 이구지에 이런 것이로다. 자, 공부는 한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저로서는 대강은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해라는 분께 아마 스님인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